자, 일단 오늘 이제 176페이지 할 차례고요. 단원 이름은 통계적 추정이라고 있어요. 추정. 자, 무슨 뜻이냐면 통계란 이제 어떤 자료를 결국에 정리하고 조사하고 하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통계라는 거를 언제 많이 보게 되냐면 그 여론조사 같은 걸 할 때 통계를 실제 많이 하게 되죠. 뭐 얼마 전에 5월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 좋아하는 대통령 누구냐, 누구 뽑았냐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한단 말이야. 근데 전 국민한테 조사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비싸. 비싸. 생각해봐. 너네가 전단지 붙이는 알바를 한다고 했을 때 100장 돌리는 거랑 10,000장 돌리는 거랑 계획이 되냐?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1000명을 조사할 때 드는 비용과 10,000명을 조사할 때 드는 비용은 같지? 이해되죠? 그러므로 만약에 10만 명을 조사해서 99%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하고 100명을 조사해서 95%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하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100명을 조사하는 게 현실적이겠지. 이해돼? 그래서 통계 자료를 조사할 때는 실질적으로 다 조사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이 단원의 목표는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어떤 자료를 조사할 거야. 그래서 내가 뽑은 자료에서 예를 들어 뭐 피자와 치킨 중에 뭘 좋아하냐? 내 피자가 60% 치킨이 40% 아닙니다. 치킨이 60% 피자가 40%가 나왔어. 치킨이지 피자보다는. 근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 자료인지 이제 그 검증하는 그런 과정 또는 이게 그 자료를 좀 고정하는 이런 작업을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좀 할 건데 내용 자체는 어려우나 적용하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최대한 도움을 많이 줄 테니까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통계학과 있는 거 아니? 네. 수학과도 있는 거 알아? 네. 무슨 말 하는지 아니? 통계학이란 지금 너네 그 혹시 미적 원의 뒷부분에 속도와 가속도라는 파트 배운 적 있니? 네. 뭐 속도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거 사실 수학 단원이 아니고 어느 단원에서 가르치던 거야? 그저 물리죠. 굳이 따지지 않아요. 과학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쓰는 내용과 그 미적 원에서 쓰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죠. 맞나? 그 속도, 가속도, 뭐 위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분을 통해 걔네를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배운 거란 말이야. 맞지? 마찬가지로 사실 통계학은 그냥 이렇게 짧게 한두 단원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은 그 말. 실제 통계학을 우리가 그 졸라 어려운 걸 다루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고등학생으로서 어떤 교양 느낌으로 그 뭐라 그러지? 그 수학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지금 배우는 거지 아주 통계학의 그 심오한 깊이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고등학교 통계는 조금 이제 오류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그렇지 않지만 좀 편하게 배우기 위해 그렇다라고 치는 부분도 많아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통계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으로서 이 확률과 통계라는 이 책 한 권을 공부하는 어떤 그 교양 느낌으로 좀 가벼운 좀 오류도 조금 있지만 받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조금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적당한 내용까지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공부는 좀 안 하지. 그렇다 치자라는 사실 공부는 수학에서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요 단어는 그게 있다. 그래서 왜요가 없고 그냥 그렇다 칠 거야 라는 게 있어서 배우는 애들의 입장에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나오면 내가 언급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단원에서 하고 있는 짓은 어떤 자료를 전부 다 조사하면은 이제 사실은 그 자료를 통계내면 끝나는 거지만 그렇게 조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일부의 자료를 조사하여 그 조사하고 싶었던 자료의 성격을 찾아가는 과정을 추정이라는 단원에서 배울 거니까 그런 거를 배우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를 조사할 수 없으니 요만큼만 뽑아서 얘네만 조사할 거야. 근데 얘네를 조사하면 그게 얘네의 정보랑 100% 똑같지는 않으니 이거를 통해 어떻게 얘의 정보를 찾지? 그거를 갖다 배울 거고요. 할만합니다. 할만합니다. 자, 일단 몇 가지만 보자. 176의 위쪽에 용어 몇 개만 좀 볼게요. 첫 번째,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돼 있지. 모집단과 표본. 자, 어떤 집단이 있습니다. 편하게 얘네 이 집단의 어떤 수학 점수 이런 걸 예로 들자.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의 수학 점수가 몇 점인지 나는 궁금하고, 사실 걔네를 다 조사하는 행위를 이제 거기에 있는 전수조사라고 불러. 됐나? 이해되죠? 근데 너네가 모의고사 같은 걸 보게 되면 인터넷에 등급컷이 쭈르륵 뜨지. 그게 정확한 등급컷이냐? 대략의 등급컷이죠. 예를 들어 이투스에서 어떤 등급컷을 발표하면 그 등급컷은 이투스를 수강하는 애들이 입력한 가채점 점수를 실제 그 수험생이 40만 명이면 한 5만 명 정도가 입력했다고 치자. 그럼 그 5만 명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데이터랑은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너네 보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지. 그게 이제 통계라는 거고요. 어쨌든 내가 조사하고 싶은 집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지. 그래서 저거를 다 조사할 수 없으므로 얘네의 일부를 떼서 요만큼만 가지고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을 통해 얘의 성격을 갖다가 추측하는 행위를 이제 추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나? 자, 그럼 잘 봐. 얘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어떤 성격이 있겠죠?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표준편차 같은 게 이 자료들 안에서 존재할 텐데 내가 지금 그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뽑은 요 자료에 평균이라든지 표준편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거는 내가 조사하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됐나? 자, 그래서 자료를 뽑으려는 그 큰 덩어리와 내가 뽑은 일부를 똑같다고 취급하면 안 되죠. 역할이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요 녀석을 모집단이라고 부르고요. 엄마 할 때도 모입니다. 엄마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뽑은 일부를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모집단이란 말은 처음 듣지만 표본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너네가 어디야 텍사스 이런 데 가가지고 잡히면은 표본이 되는 거잖아요. 쌤이 20살, 21살인가 군대 가서 봤던 영화 중에 충격적이었던 영화가 하우스 오브 왁스라고 있는데 왁스가 뭔지 아냐? 왁스? 그러니까 그 왁스가 뭔지 아냐? 그 왁싱이고 그러면 거기에 바르는 게 왁스야. 어쨌든 그 왁싱을 어쨌든 그 어떤 동네에 놀러 가는 애를 잡아다가 그 왁스가 초잖아. 양초할 때 그 양초로 만드는 이런 얘기야. 맞아. 빌라. 어쨌든 거기 가면은 그 빌라 민영들이 졸라 많아 마을에. 근데 거기서 이제 알고 보면 그 안에 진짜로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웠는데. 이게 되게 명작입니다. 페리스 힐튼도 나와. 2006년인가 작인데 아주 명공포영화입니다. 사람을 앉혀놓고 총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밀라민형 만드는데 되게 무서워. 공포영화에 나중하고 어쨌든 얘 이름 모집단, 얘 이름 표본. 됐나? 이해되죠? 네. 자, 요 안에 있는 자료들의 평균도 있고 요 자료의 평균도 있겠지. 그러면 내가 이 두 집단의 어떤 평균이 존재하는데 그냥 내가 평균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이게 헷갈리죠. 그러므로 얘의 평균을, 모집단의 평균, 얘의 평균을 표본의 평균. 되나? 근데 좀 기니까 요 녀석의 평균을 이렇게 부를 겁니다. 모 평균. 되니? 요 안에 있는 녀석들을 그냥 X들이라고 부릅시다. 땡땡땡. X1, X2 이런 애들의 점수들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저 녀석들의 평균을 X들의 평균이라고 불러도 되니? 그래서 모평균을 expectation X라고 불러도 되고요. 이렇게 편하게 써도 되겠지? 되나? M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이 자료들을 가지고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구할 수도 있겠니? 뭐 자료가 있으면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것들은 그냥 분산, 그냥 표준편차라고 부르면 좀 헷갈리니까 앞에 뭐 어떤 말을 붙인다고? 오, 표준편차 이런 말을 갖다가 붙일 겁니다. 얘는 X라는 자료들의 분산이고 보통 우리는 얘를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죠. 여기에 노트 씌운 게 표준편차가 우리는 얘를 시그마 X라고 표현하고 그냥 얘를 시그마 이런 식으로 읽어도 되겠지. 그다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됩니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자료 하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한 거. 무슨 평균? 표본의 평균이니까 줄여서 그냥 표평균 그럼 좀 너무 무서워 보니까 표본 평균이라고 할게요. 근데 표본 평균 M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얘랑 헷갈리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표본 평균을 M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새로운 표현인 X바라고 부를 겁니다. 됐나? 새로운 말이니까 이건 앞으로 많이 볼 거야. M이라고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쓸 수 없어서 앞에서 썼으니까 다른 기호를 하나 만들었구나.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녀석으로 분산을 구하고 표준편차를 구하면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누구의 평균인지 누구의 분산인지 구분해서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해 안 되면 이상한 겁니다. 자, 표본 몇 개 뽑을지 중요하지. 40만 명 중에 10명만 조사할지 100명만 조사할지 1000명을 조사할지 중요하기 때문에 몇 명 조사한 통계 자료인지는 항상 언급해 줄 거고 필요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보통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 10명을 조사했으면 표본의 크기가 얼마다? 10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보통 표본의 크기는 N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연수겠죠 당연히. 3.7명은 없으니까. 이런 용어들 이상하지 않지? 되나? 네. 자, 여기서 이제 가벼운 상황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1, 3, 5, 7 1357이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있다 볼까? 주머니 안에 이렇게 생긴 공들이 들어있습니다. 몇 개 들어있는 거야? 4개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4개 들어있는 것 중에 공을 내가 한 번 뽑는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거는 총 몇 가지가 있어? 4가지. 그리고 각각 확률은 얼마씩? 4분의 1씩. 물론 뭐 3에 좀 더 깔끔하게 묻어있고 이런 게 아닌 거야. 모두 이제 우연에 의해 뽑힐 수 있는 그런 이민 상황인 거죠. 자, 이 숫자들을 그냥 X라고 부를 거고요. 얘네가 나오는 확률을 갖다가 구해볼 수 있을 거고 확률은 얘는 얼마고? 4분의 1 그리고 얘네도 전부 4분의 1 맞죠? 네. 그럼 지금 내가 한 행위는 저 4개의 공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이 나올 수 있는 그 공의 확률을 지금 확률 분포로 나타낸 거지. 이게 이제 그 앞에서 배운 것 중에 되게 가벼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그 확률 변수와 확률들이 있으면 난 뭘 구할 수 있게? 평균 구할 수 있죠? 익스펙테이션 X 좀 구하자. 어떻게 구하면 되니? 평균이란 변량과 도수를 모두 곱한 후 걔네 싹 다 뭐해? 더한 다음에 전체 도수로 나누죠? 너네가 시험 볼 때마다 하는 짓이 그거잖아. 맞니? 근데 그 행위와 뭐와 같아? 변수와 확률을 싹 곱한 걸 더하는 행위와 같죠? 뭔 소리니? 1이 1개, 3이 1개, 5가 1개, 7이 1개니까 사실은 다 더하고 4로 나눌 거잖아. 근데 그 행위가 결국 확률을 곱하는 거랑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다 더한 건 4분의 1357 더하면 얼마니? 16이죠. 4분의 16이니까 평균은 4라고 할 수 있겠네. 됐나? 자, 분산도 한번 구해봅시다. 분산은 얼마나 평균에 비해 자료들이 퍼져 있습니까? 라는 수치죠. 맞나? 네. 그런 수치들을 뭐라고 불러? 산포도라 부르고요. 산포도 중에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편차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근데 편차로 평균 낼 수 있다 없다? 다 더하면 얼마 돼서? 그래가지고 편차를 뭐해서? 제곱해서 평균을 내고 그거를 분산이라고 부르죠.
맞나? 근데 분산 구하는 과정에서 편차를 다 뭐 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크게 나오지? 그래서 거기다 i 루트를 씌워버린 게 표준 편차. 걔가 더 의미 있는 숫자죠. 어쨌든 그렇게 구할 건데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순간 편차 제곱의 평균을 통해 분산을 구할 일은 없고 어떻게 구한다? 요거 외우셔야 되죠?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주면 돼? 평균의 제곱을 갖다가 빼주면 되는 게 분산 구하는 방법이고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꼭 나옵니다. 그리고 뭐 수능까지 가는 거야. 그럼 제곱의 평균이란 이거를 제곱한 녀석들의 평균이란 말과 같지? 맞냐? 이거 제곱하면 1, 4 뭐하냐? 1, 9, 25, 49냐? 1, 9, 25, 49, 50, 75, 84? 맞냐? 84. 그럼 얘는 84에서 아까 4니까는 제곱하면 얼마? 16. 84가 아니고 얘랍니다. 4분의 84죠? 우리 그래가지고 21에서 뭘 빼준 거야? 16. 이렇게 빼주면 얘는 얼마? 5. 분산은 5다. 시그마 x는 분산에다 뭘 씌워준 거니까 얘는 루트 5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니? 네. 그럼 우리는 어떤 그 별거 아닌 그냥 분포를 가지고 평균, 분산, 시그마, 표준 편차 이런 걸 구해봤습니다. 됐나요? 네. 이해되니? 자,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할 거다. 여기서 이렇게 할 거야. 저 1357이라는 애들을 모집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모집단.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자료를 나는 뽑아가지고 표본을 하나 만들어 볼 거야. 됐나? 물론 모집단이 되게 작죠? 예를 들어주기 위한 쉬운 모집단이야. 원래는 모집단 졸라 많겠지. 이런 거 그냥 전수조사를 하면 되지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나는 n이 2인, 크기가 2인, 크기가 2라는 거는 몇 번 뽑겠다? 그래, 조사를 2번 하겠다는 소리야. 총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니? 2번 하네. 잘 봐. 통계 조사를 할 때는 잘 봐. 임의로 전화를 걸겠지. 치킨이야, 피자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전화해서. 맞아? 걸린 전화가 또 걸려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니? 임의잖아. 이해되냐? 무슨 소린지 알겠어? 그럼 실제로 나는 물론 이런 건 내가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지만 그냥 이해하라고. 통계 자료를 조사할 때 내가 한 명을 이렇게 뽑고 뭔가를 조사했어. 맞냐? 근데 얘를 뽑은 애를 갖다가 다시 안 집어넣고 얘네끼리 조사를 하면 또 확률이라든지 이런 게 변해야면에 변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원상 복귀 시켜놓고 해야 이 자료가 의미가 더 있겠죠. 됐나? 그냥 이해하면 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뭔가 내가 추출했다면 이걸 다시 집어넣고 다시 돌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뭐 확률 같은 게 변하지 않겠지. 자, 그러므로 내가 2번 뽑을 때 첫 번째 하나 뽑을 겁니다. 몇 가지 나와? 한 번 하면 4가지. 그 다음에 집어넣고 한 번 더 한다는 소리죠? 4가지. 총 몇 가지가 나온다? 16가지가 나오겠죠. 이거 정리만 하고 싶게. 자, 그럼 내가 자, 이쪽에 먼저 나오는 거를 갖다가 쓸 거고요. 이쪽에 2번째 나오는 거를 갖다가 쓰겠습니다. 그럼 얘가 1357인 경우가 있을 거고 얘가 1357인 경우가 있으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냐? 16가지가 나오겠죠. 되나? 그럼 얘네를 평균 한 번만 구해볼게. 얘네 평균 1, 2, 3, 4 맞니? 네. 3, 4, 5, 4, 5, 6, 5, 6, 7. 자, 일단 요까지만 쓰고 조금만 쉰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좀 전에 뭐 했냐면 주머니 안에 1357이라는 공이 들어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꺼낸다고 했을 때 그 나올 수 있는 공개의 확률, 그것들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는 걸 구해봤다. 됩니까? 자, 분산 구할 때 분산 이런 방식으로 구한다라는 거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이거
규칙 안 남아있는 사람들은 체크 잘 하시고 어쨌든 뭐 이렇게 구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는 통계 조사를 하기 위해 두 개를 추출해서 어떤 통계 자료를 만들고 있어. 그리고 그럼 내가 첫 번째로 추출할 때 넷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 두 번째로 추출할 때도 넷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물론 확인한 건 다시 집어넣는 이런 상황인 거야. 자, 그래가지고 나올 수 있는 네 가지로 표를 만들었고요. 총 16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겠니? 자, 쌤이 여기 노란색으로 쓴 건 그 뽑은 공 두 개를 갖고 뭘 구한 거게? 평균. 굳이 말하면 얘는 뭐의 평균이야? 표본의 평균입니다. 됐나? 이해됐죠? 자, 아까 우리는 뭘 알았냐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같다, 다르다.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그치? 일단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요걸 통해 우리는 이 자료를 이렇게 추측하는 거잖아. 그치? 얘가 만약에 한 50이 나왔어. 그러면 그래도 얘는 50과 관련이 있는가 말이겠니? 제 평균도. 그러니까는 얘를 어떻게 해야 쟤를 찾을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저 표본이라는 거는 무수히 많이 나오게 많이 나오지만 정해져 있게. 예를 들어 1000명을 가지고 내가 2번 조사를 10명을 조사한다고 치자. 그럼 맨 처음에 내가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4명. 다시 1000명 있어. 10명 고른다, 알겠니? 자, 맨 처음에 한 명 고를 거야. 몇 명 중에 한 명이야? 1000명. 두 번째는? 아이, 다시 고른다니까. 1000명. 그럼 1000에 몇 승? 10승. 그래, 이해됐나? 그럼 내가 그 1000명 중에 10명을 가지고 통계 자료를 조사한다고 치면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표본의 수는 1000에 10승이겠지. 이해됐나? 그럼 졸라 많은 건 맞지만 그 나올 수 있는 그 표본은 정해져 있기는 한 거죠. 자, 지금 내가 굳이 모집단을 4개밖에 놓지 않고 2개만 뽑았기 때문에 표본이 총 몇 개 나온 거야? 16개가 나온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이 노란 애들은 그 표본들의 뭐다? 평균이다. 그럼 보자. 지금 나는 모평균이 4인데 이 표본 평균들로 4를 어떻게 구하든지 또는 걔네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볼게. 일단 첫 번째, 얘네 평균은 뭐부터 뭐까지 나와? 1부터 7까지. 그럼 잘 봐. 저 표본의 평균을 뭐라고 부른다고? 앞으로 X바라고 부른다고. 됐니? X바. 그럼 얘를 이렇게 부를 수 있네. X바들이라고 부를 수 있네. 맞니? 네. 이해됩니까? 그리고 좀 편하게 풀어서 말하면 표본 평균들이 되겠죠? 자, 표본 평균들은 졸라 많이 나오겠지만 어차피 한 대로 나오는 건 아니라 정해진 만큼 나오게 돼 있다. 헐? 1부터 7까지 남았네. 맞니? 네. 분포 좀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총 16개 중에 1은 몇 개? 네. 16분의 1. 2는 몇 개? 네. 1개, 2개, 3개, 4개, 3개, 2개, 1개네. 네. 그래서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 당연히 다 더하면 16분의 16이겠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냐면, 저 자료가 뭐기 때문에, 평균이 얼마기 때문에 4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3이랑 5도 나올 수 있고, 2랑 6도 나올 수 있고, 1이랑 7도 나올 수 있는 거야. 됐나? 네. 자, 그래가지고 쌤이 이 자료들로 그래프 하나만 좀 만들어 볼게요. 1, 2, 3, 4, 5, 6, 7.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그냥 바다만 드리자. 16분의 4, 16분의 3, 16분의 2, 16분의 1. 헐? 네. 자, 이 그래프의 모양이 좀 어떻게 나오니? 가운데를 기준으로, 굳이 좀 표현하자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인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 보여? 네.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배운 분포 중에 그들의 분포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종 모양의 분포가 되는 거를 무슨 분포라 그랬어? 그럼 우리는 이거를 정규 분포인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뭐랑 비슷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눈으로 그냥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찍은 노란 애들이 뭐였어? X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X바들은 무슨 분포 같다고? 근데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얘네는 무조건 정규 분포다. 자, 이거 하나 암기할 내용입니다. X바가 뭐라고? 표본 평균. 자, 근데 표본 평균은 한 개 나와, 두 개 나와, 무수히 많이 나와, 많이 나오지만 정해진 만큼 나와. 그리고 그것들로 평균을 낼 수 있다면 그것들은 무슨 분포다? 자, 왜요? 몰라. 알겠어? X바들은 정규 분포래 하고 넘어갑니다. 여기는. 알겠죠? 왠지는 몰라. 그렇다 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어딜 볼 거냐면 한 장 뒤 좀 보자. 178페이지. 자,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살짝 돼 있죠? 되게 중요한 말이라서야. 자, 1번, 2번 살짝 볼게. 1번, 모집 단위 무슨 분포라면? 그 안에서 뽑은 자료들로 평균을 낸 것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다. 2번, 모집 단위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 평균들은 무슨 분포다? 정규 분포다. 그냥 쓱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왜요라고 써있다 안 써있다? 이거는 고등과정에는 그렇게 치세요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는 없다. 표본 평균이라는 놈은 모평균과 똑같지는 않죠? 그러나 그들을 갖고 내가 평균을 그들의 분포를 보면 무조건 무슨 분포다? 왠진 모른다. 알겠죠? 자, 두 번째 평균 좀 내보자. 16분의 1, 4, 9, 16, 15, 12, 7 더해주면 평균이겠지? 평균 계산하시면 expectation x바라고 읽을 수 있죠? 자, 이거 중요하다. x바의 평균 맞아? 네. 표본 평균 맞니? 뭐라고 읽어야 맞죠? 표본 평균들의 평균 됐니? 이거 표본 평균이라고 읽으면 안 돼.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한 거야. 알겠어? 네. 계산은 암산 딱 하면 나오죠? 깔끔하게 4 나옵니다. 4가 뭐게? 왜인지는 몰라도 돼. 잘 봐. 그냥 살짝 경험만 할게요. 자, 내가 저거를 4번 뽑았어. 그러면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와? 16개. 그럼 16개 살짝 보자. 11, 12, 13, 14, 15, 16. 이해돼? 6이 왜 나오냐? 미안합니다. 11, 13, 15, 17. 이렇게 4개. 맞아? 21, 2가 아니죠. 31, 33, 35, 37. 이렇게 4가지. 맞아? 51, 53, 55, 57. 맞니? 71, 73, 75, 77. 이렇게 총 16가지라는 거 됩니까? 네. 앞쪽에 1 몇 번 나와? 4번. 앞쪽에 3 몇 번 나와? 4번. 앞쪽에 5 몇 번 나와? 4번. 앞쪽에 7 몇 번 나와? 4번. 뒤쪽에 1 몇 번 나오게? 4번. 이해되니? 앞쪽과 뒤쪽에 1은 총 몇 번 등장해? 8번. 앞쪽과 뒤쪽에 3은 총 몇 번 등장해? 8번. 앞쪽과 뒤쪽에 7이랑 5도 총 몇 번씩 등장해? 그러면 애초에 있던 1, 3, 5, 7 중에 어떤 숫자가 더 많이 나올 수가? 그들은 고르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그거를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면 애초에 그 평균과 같다. 됐나? 이거 그냥 살짝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거 증명 안 해도 돼. 자, 무슨 말입니까? 평균 표본을 하나 골랐어. 이거 가지고 평균 구해. 쟤랑 똑같다 안 똑같다 모른다. 모른다. 됐니? 그러나 나올 수 있는 표본을 다 구했어. 평균을 다 내. 그걸로 평균 내. 그건 어떻다고? 같다. 그건 같다고. 그리고 그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나? 그리고 얘는 모평균과 어떻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니? 두 번째.
분산은 뭐냐?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여기서 재미는 없어요. 그냥 웃긴 거 하나 배울게. 요 녀석 일부를 가지고 딱 갖고 온 평균과 저 평균은 좀 전에 같았니 달랐니? 일반적으로는 다르겠죠. 같은 애들도 있으나 다른 애들도 있으니 우리 다르다고 말하는 게 맞아. 맞아? 되나? 자, 근데 요 녀석들로 분산을 구할게요. 그래서 못 구하겠죠 일단. 근데 일단 좀 구해볼게. 아니다. 미안합니다. 요 녀석 하나의 분산, 요 녀석 하나의 분산, 요 녀석 하나의 분산들이 표본 분산이지. 맞아? 그 분산들은 왜인진 모르지만 얘랑 같습니다. 다시 표본 하나 꺼냈어. 평균 내 모평균이랑 똑같다 안 똑같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보통 틀리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요걸로 분산 구해. 그러면 모분산과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추출을 하게 되면 특정 지역에 가서 몰려있는 애들을 추출하는 거야? 임의로 추출하는 거야? 그러면 임의로 추출한 집단끼리만 비교했어도 걔네가 퍼져 있는 정도는 얘네가 퍼져 있는 정도랑 비슷하대. 물론 n이 충분히 클 때지만 이 문제 풀 때 그런 거 쌩까도 됩니다. 그냥 얘 분산과 이 하나의 분산은 같다. 되나요? 이건 압니다. 좀 이따 내가 정리할 거지만 자, 왜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알겠죠? 고등 과정에 그냥 쌩까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자, 이제 X바들의 분산을 구할게요. 잘 봐. 이게 좀 전에 저거다. 맞니? 저거는 뭐야? 그냥 이거 하나로 내가 분산 구한 거지. 이거는 뭐지? 이 평균들로 얘 안에서의 분산을 구해본 거야. 이해됐나? 그럼 잘 봐. 얘네들의 분산과 쟤네들의 분산 중에 누가 커 보이냐? 저거 평균 얼마야? 4. 요 안에 있는 자료의 평균도 얼마였어? 4. 이해되냐? 맞지? 근데 이 자료들과 저 자료 중에 누가 더 퍼져 있어? 자, 무슨 말이야? 1, 3, 5, 7의 평균이 4지. 그럼 얘네만 비교하면은 얘는 평균보다 1 작고 1 크고 3 작고 3 크지. 이해됐냐? 얘네 평균 얼마야? 4. 자, 3 작고 2 작고 1 작고 똑같고 1 크고 2 크고 3 크지. 이해됐나? 그럼 분산은 좀 비슷해 보이긴 하죠 일단. 근데 이 안에 있는 녀석들 좀 봐봐. 4가 더 많은 거 보이니? 그러면 이 자료들이 저 자료들보다는 평균에 좀 더 몰려있는 자료지. 이해돼? 그냥 느낌만 가져가. 그럼 그냥 원래 있던 자료들보다 얘네를 뽑아서 평균 낸 요 노란 애들은 저 분포랑 비슷해 보이지만 평균에 좀 더 몰려는 있구나 라는 거 됩니까? 그러니까 분산은 더 크다 작다. 그냥 이 느낌만 가져가. 원래 이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도와주는 거야. 그냥 분산이 좀 줄어드나 보다. 근데 특이하게 이 분산을 구해보면 이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됩니다. 좀 이따 추우면 알아서 에어컨 꺼. 그 여론이 막 붕시렁붕시렁 되면 익혀놔. 그 너는 애들이 춥다 그러면 에어컨을 꺼야 되니까 졸면 안 돼. 그러니까는 애들이 힘들어하면 네가 눈치를 보다가 에어컨을 딱 끄고 더 덥다 토라시 이러면 또 켜고 네 역할이야. 그 정도는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 그렇지? 자, 요거를 구해보면 2분의 5가 나옵니다. 이 5가 뭐게? 여기는 이 5다. 2는 뭐게? 적어야죠.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할 겁니다.
n분의 시그마 제곱. 자, 다시. 지금 우리 세 가지 퉁치고 넘어갈 거야. 그렇대. 이러고 넘어갈 거야. 첫째, 이 안에 있는 녀석들을 가지고 내가 일부를 뽑은 녀석을 표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케이? 자, 그 표본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반적으로는 같다 다르다? 그러나 그 낼 수 있는 평균을 딱 구해보면 그것들의 평균은 무엇과 같다? 모평균과 같다라는 건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그들은 무슨 분포다? 정규 분포다. 자, 이 녀석 하나의 분산은 모분산과 같다. 왜인지 알 필요 없고요. 자,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아까 평균 내봤더니 무평균과 같아서 이 숫자는 되게 의미 있는 숫자였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뭘 구해봤더니 분산을 구해봤더니 모분산과 같지는 않지만 관련이 있더라. 모분산을 무엇으로 나눠준 거랑 같다? 표본의 크기라고. 표본의 개수랑은 좀 다른 말이야. 표본의 개수는 이 동그라미가 몇 개 있냐라는 말이고요. 표본의 크기는 이 안에 몇 개 들어있냐라는 말이니까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죠? 되나? 여기다 정리할 겁니다. 자, n으로 나눠줍니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x 바들의 시그마는 여기다 시그마 씌워주면 되겠지? 이해되나? 지우고. 자, 표본 평균을 x바라고 부릅니다. 표본 평균을 x바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표현이니까는 익숙해지길 바라고. 표본 분산은 s제곱이라고 부르지만 굳이 알 필요 없고 말로 그냥 기억합시다. 표본 분산. 그리고 이 한 녀석 하나의 분산은 무엇이랑 같다? 모분산과 같다. 왜 같은지는 모른다. 그냥 같다고 하는이구나. 끝. 자, 표본 평균. 아이고, 뭔 소리야. 표본 표준 편차. 당연히 저 녀석이랑도 같다. 왜 같은지는 모른다. 자, 그리고 이 말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쓸 말들은 저 표본 평균이 사실은 몇 가지나 구할 수 있어? 되게 많이 구할 수 있지? 그 많이 구한 평균들로 평균을 구할 거야.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expectation x 바. 됐나? 그리고 그 전에 이 x바들은 무슨 평균, 무슨 분포를 갖는다? 정규 분포다. 왜 정규 분포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x바들은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앞에서 정규 분포에 대한 배웠던 내용을 여기서 다 써먹어도 되니까 그러려고 저렇게 정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왜 정규 분포인지 알 필요도 없고요. 자, 이 녀석은 무엇과 같더라? 모평균과 같더라. 자, x바들의 분산. 얘랑 같은 말, 같지 않은 말? 같지 않은 말. 이거 잘 봐야 돼. 표본 평균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 분산이 아니고요. 표본 분산도 아니고요. 표본 평균들의 분산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얘는 저 모분산과 관련이 있었는데 뭐로 나눠준 거랑 같더라?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x 바는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랑 같겠지? 네. 루트 n분의 시그마. 되나? 헐. 자, 외울 내용 1번. x 바들은 무슨 분포? 표본 분산. 표본 하나의 분산은 모분산과 같더라. x 바들의 분산은 모분산을 무엇으로 나눈 거랑 같다? n으로 나눈 거랑 같다. 요 세 개 암기해야 되고 왜 그런지 알려주지 않는 거. 알겠죠? 자, 페이지 잠깐 보면 177 잠깐 봅시다. 자, 거기 표본 평균 x바라고 돼 있죠? 맞냐? 네. x1, x2 걔네들이 내가 뽑은 그 표본 안에 있는 자료들인 거야. 그걸로 전부 n개니까 n으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더한 걸 n으로 나눴다는 뜻입니다. 자, 표본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그 괄호 안에 있는 뭐 빼기 뭐의 제곱, 뭐 빼기 뭐의 제곱 그것들이 편차 제곱들입니다. 자, 전부 원래 n으로 나눠야 되는데 뭘로 나눠? 자, 왜 n-1로 나누는지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통계학에서 보정해주기 위해서 값을 좀 바꾼 건데 우리는 그거 굳이 하지 않고요. 너네한테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분산을 좀 특이하게 구하는구나 라고 살짝 알고 있을 필요 있고요. 그리고 그 나온 분산을 뭐 S제곱 S라고 부르지만 우리 그렇게 쓸 필요 없다. 괜히 헷갈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밑에 X바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X바들의 분산은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거랑 같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길 바란다. 뒤로. 자, 예제 1번부터 좀 볼게요. 사실 문제는 개 쉽습니다. 내용이 어렵고 이 뒤로 갈수록 나오는 내용들을 섞는 게 어렵지 이 문제는 아주 쉬워요. 자, 확률 변수가 1, 2, 3. 자, 확률 변수가 몇 개? 셀 수 있으므로 저 확률 변수는 무슨 확률 변수라고 불러도 되니?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뭐라고 나왔나 보자.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자, 여기 있는 게 누구의 자료다? 모집단의 자료다. 그럼 이런 자료 보면 우리 습관적으로 평균 분산 좀 구할게요. 자, 평균은 자, 주어져 있는 확률과 주어져 있는 확률 변수를 다 곱하면 되겠지? 자, 10분의 1, 10, 10이네. 맞아? 23? 10분의 23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면 되고요. 이 평균을 지금 구한 거지? 요거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구하는 과정 조금만 생략하자. 분산 구했더니 100분의 41 나온다고 합니다. 100분의 41. 됐나? 이해되니? 그냥 이거는 우리 앞 단원에서 배운 내용이야. 모 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구했습니다. 물론 이거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인데 똑같은 거니까 안 쓸게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 모집단에서 크기가 몇인? 자, 이런 확률 분포를 가는 어떤 집단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소리야. 몇 번? 4번. 그럴 때 우리는 4번 뽑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아, 세면은 일진이 안 좋습니다.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다가 집 다 태울 뻔했잖아. 라면을 좀 그 파스타 먹는 사람들은 파스타를 조금 덜 익혀 먹는 경우가 있다. 그거를 알단테라고 부르는데 그 파스타 같은 경우는 익힌 다음에 좀 가만히 두면은 알아서 좀 더 익어. 그래서 약간 좀 꼬들한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는데 쌤 되게 싫어해요. 나는 그냥 면이 죽처럼 막 푹푹 끊어지는 게 좋아. 막 빨리 먹을 수 있거든. 어쨌든 라면을 되게 푹 끓이는 걸 좋아하는데 푹 끓이고 있는데 강아지들이 짖는 거야. 집에 강아지들이 있거든. 막 이래. 아, 왜 이렇게 짖어? 이러고 나와봤더니 이제 주방에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이렇게 불이 난 거야. 이렇게. 아, 그 가스레인지 근처에 쇼핑백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불이 붙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그게 붙으면서 옆에 옮고 이래가지고 막. 그래서 그 위기 탈출 넘버원처럼 거기다가 물을 확 끼얹었더니 불이 더 커졌어. 결국 껐죠. 불나니까 개새끼들 좋아가지고 막 아, 쌤이 집에서 보통 그 반팔티랑 팬티만 입고 있는데 불을 막 이러고 껐어요. 근데 막 그 플라스틱 같은 게 녹아가지고 불이 붙으니까 이게 막 이게 팡팡팡 쉴 때마다 이게 튀어 불똥이. 그래서 이게 여기 팍 붙으니까 또 내 옷에 불이 팍 붙어. 뭐야 이러고. 말이 아닌데요. 보여줄 수 없지만 아, 재밌는 경험이었어. 불 조심해야 돼. 아, 망할 뻔했어. 인생 망할 뻔했어요 진짜. 어쨌든 자, 표본 해두기 4.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추출할 때 자,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자, 문제를 잘 읽도록 합시다. 자, 지금 내가 구한 이 녀석들은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모 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구한 거고요. 문제에서 말한 X바의 평균과 분산을 의미하는 건 뭐야? 4개를 골라서 나온 녀석을 우리가 표본이라 그러죠? 그 표본들로 평균을 낸 모든 것들의 평균이란 뜻이야. 됐나?
네. 하지만 우리가 뭘 직접 구할 필요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그 x바들의 평균은 무엇과 같고 우평균. 모평균과 같으므로 우리는 10분의 23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 x바들의 분산은 모 분산과 같지는 않지만 얘를 뭐로 나눠준 거랑 같다? 바로. 이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거랑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네. 400분의 41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알겠나? 이해되니? 네. 자, 이 부분을 처음 풀거나 대충 푸는 애들은 쌤, 언제 4로 나누고 언제 안 나눠요? 라고 물어봐. 근데 이거는 이제 공부를 똑바로 안 하는 거죠. 자, 지금 잘 봐. 여기는 주제가 총 3개 있습니다. 내가 평균이나 분산이나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주어가 3개야. 첫째, 모 집단에 라고 물어볼 수 있어. 됐어? 표본에 라고 물어볼 수 있어. 표본은 이거 하나를 말하는 거다. 알겠니? 표본 평균들에 라고 물어볼 수 있다. 알겠니? 이해됐나?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셋 중에 하나를 물어보므로 표본 평균들에 뭘 물어보는지, 그냥 이거 한 개를 물어보는지, 이거 모집단을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내가 뭐 n으로 나눌 때도 있고 안 나눌 때도 있는 거야. 알겠니? 이해되냐? 네. 자, 표본 하나의 분산은 얘네들의 분산과 어떻댔어? 같아요. 그래서 모분산 또는 표본 한 개의 분산을 물어볼 때 모분산을 그대로 적는 거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물어볼 때 n으로 나누는 거겠죠. 되나? 네.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하는 게 이 부분의 포인트고요. 솔직히 조금만 너네가 집중해주면 부분은 되게 쉽습니다. 문제 맞추는 건. 자, 그 다음에 2번도 갑시다. 자, 2번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224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4개의 공을 복원 추출할 때, 자, 그 4개라는 걸 우리는 표본의 크기라고 부를 수 있고요. 모집단의 정보를 다 줬지? 네. 그러면 공 한 개를 꺼낼 때 평균 분산 같은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빨리 한번 구해봅시다. 그 공은 1, 2, 4 중에 하나가 나오겠네. 맞니? 1은 몇 분의 몇? 6분의 2. 6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이고요. 2는 6분의 3. 6분의 3, 그럼 2분의 1. 얘는 6분의 1이겠죠? 맞나? 네. 자, 그럼 얘네 가지고 나는 평균이나 분산 같은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있겠죠. 자, 모집단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시면, 괜히 6분의 1을 바꿨나? 6분의 2, 6분의 7, 6분의 11, 그럼 평균은 6분의 11이라고 나오겠네요. 아닌가? 2. 6분의 12야? 6분의 2. 6분의 8, 8이구나. 6분의 8에 6분의 12야. 6분의 12니까는 평균은 2네. 소리.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갖다 빼는 거죠. 네. 제곱의 평균들이란 1, 4, 16 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그거 계산해주면 여기 얼마라고 그러냐면 1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생략할게. 되나? 자, 평균과 분산 구하는 과정은 앞단원이니까 꼭 너네도 할 수 있길 바라고요. 자, 문제에서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분산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물어본다면 여기서 답을 써주면 되지. 네.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문제에서 걔네를 가지고 4개를 복원 추출한 그 공에 적힌 숫자들의 표본 평균을 구하라고 돼 있어. 맞나? 네. 자,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V 2x 바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은 간단하게 말하면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 있어야 말할 수 있네. 네. 맞냐? 이거 풀 때 내가 모분산 가지고 풀면 돼? 안 돼? 네요. 안 되고요. 표본 하나의 분산을 가지고 풀면 돼? 안 돼? 네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 맞니? 네.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 풀 때 뭘 필요하는 거야? X바들의 분산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겠네요. 맞니? 자, 쟤는 모 분산과 관련이 크죠? 모 분산을 뭐로 나누는 거랑 같다? 크기. 표본의 크기는 얼마? 4. 4로 나눠준 거랑 같죠? 1이니까 4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되나?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할 수 있니? 네. 이거 어떻게 돼? 4 4 V V X 바. 자, 나온 김에 또 살짝 합시다. 익스펙테이션 3x 플러스 2 이거 어떻게 계산하니? 3 2x 플러스 2 그래, 이거 이해 좀 하자. 공식으로 알고 있는 게 당연하고요. 자, x라는 자료들을 갖고 평균을 낸 걸 익스펙테이션 x라고 불러. 맞나? 모든 자료를 다 3배씩 하면 평균도. 그러므로 익스펙테이션 3x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좀 전에 3배 하기 전에 구했던 평균에 3배 된다라는 거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모든 자료들의 2씩 더한 거야, 지금. 그치? 그러면 평균도 얼마 커지게 돼 있다? 10.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3배를 더한 거에다가 2배 커진 이런 어떤 그 이해도 하길 바래. 그냥 외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 같은 경우는 자,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구한 분산이 있습니다. 걔를 Vx라고 부를게. 자, 그럼 보자. 플러스 3. 어떤 자료를 모두 3씩 더했어. 자, 분산이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커져 있습니까? 라는 말이거든. 근데 모든 자료에 똑같이 어떤 수를 더해주면 평균도 그만큼 커지겠지. 네. 그럼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는 변함이 없어요. 없으므로 이 뒤에 있는 플러스 3이라는 수는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모든 자료들을 2배 해주게 되면 분산이란 편차를 제곱하지. 그러면 지금 2를 곱해주게 되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몇 배씩 돼? 2배씩 되죠. 근데 나는 그 자료를 뭐 했으니까? 제곱했으니까는 그 원래 값보다 제곱한 만큼이 더 커져서 나오게 되는 거야. 됐나? 하지만 분산은 그냥 분산부터는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식이 되는가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오래 가겠죠. 확통도 알게 모르게 우리 수능에 10문제 나오는 애고 너네 내년 그 내신에도 계속 너네를 괴롭힌다. 그 학교에서 수능 특강 같은 거를 이제 갖고 수업을 하는데 그 안에 여러 과목들이 다 섞여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 가형, 나형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가형이 다 때려 들어 있고 나형에 다 들어 있고 막 이런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됐으니까 배민이 괜찮아? 항상 얘기하지만 그 조는 년놈 총량의 법칙이 항상 성립하잖아. 이현이가 이제 뒤지면 안 되지. 이러고 딱 정신 차리면은 앞에서 한 명이 할머니 이러고 있죠. 그리고 혜민이가 이제 딱 정신 차리면 또 이제 누군가 있습니다. 공원이 시작되는 거야. 너야 이제. 다시. 자, 그래서 좀 전에 Vx바가 얼마였기 때문에 4분의 1이었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게 이번 뜻 맞죠? 장 모 평균의 추정. 자, 일단 첫 번째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갖고 지금까지 표본에 대한 정보를 구했다. 맞아? 네. 보통 표본 하나의 정보보다는 표본 평균들의 정보를 물어봤어. 그래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든지 그것들의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해봤어. 맞냐? 하지만 실제로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아 몰라? 원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조사하는 거 아니야. 그럼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면 조사할 필요가 원래는 없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사실 현실 통계에서는 일어나지는 않는 일이죠. 야, 모집단의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데 뭘 조사를 해? 뭔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여기서 너네가 뭐 조사를 했는데 치킨 좋아하는 애가 뭐 15명, 피자 좋아하는 애가 뭐 7명이 나왔다 치자고. 그럼 내가 그러면 끝이지. 여기서 자, 그럼 4명을 뽑아서 조사해볼까? 이 지랄 안 한다고. 이해되죠? 근데 좀 전에 뭘 본 거야? 그들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그냥 이렇게 쉬운 상황을 이렇게 준 거야. 그래가지고 너네 보고 확인하라고 한 거고요.
실제로는 자,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보자. 원래는 모평균이나 모분산이나 모표준편차를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표본을 통해 거꾸로 원래 추정하는 게 원래 통계학에서 하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추정하는가 라는 걸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요래 생긴 걸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모집단에서 얼마만큼을 뽑아낼 겁니다. 그 뽑아낸 녀석을 뭐라고 부르지? 표본이라고 부르죠. 자, 표본의 크기는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나는 n이라는 크기를 가진, 즉 n번 뽑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자, 그 다음에 모집단에 있는 모집단 녀석들의 평균을 모평균, 저 안에 있는 녀석들의 이 분산을 모분산, 그리고 뭐 얘 루트 씌운 걸 모표준 편차라고 부를 건데, 이 둘은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를 지금 뽑은 거지. 다 조사하면 알겠잖아. 근데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 녀석 하나를 가지고 구한 평균을 뭐라고 불러? 걔를 표현할 때는 x바라고 하는 게 요 하나 녀석의 평균이죠. 됐나? 자, 그리고 요 한 녀석의 분산은 n이 충분히 크면 얘랑 같고, 충분히 크지 않아도 그냥 같다고 치면 됩니다. 그러면 요 내가 뽑은 자료들을 갖고 조사할 수는 있다 없다? 요 뽑은 표본을 가지고 나는 조사할 수는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가지고 요거 가지고 평균 한번 구해보고 요거 가지고 분산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나는 요 둘은 아는 거 모르는 거, 이 둘은 아는 것이 되는 거야. 됐나?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고등학교 통계에서는 얘랑 어떻다고 친다고? 그래서 얘도 어떻다? 이것도 아는 것이 되는 거야. 됐나? 하지만 이 녀석은 안다 모른다? 이거는 모르는 것이 되는 거죠. 됐나? 이해되죠? 그래서 얘를 거꾸로 추정하겠다는 소린데, 쟤는 이쪽에 있는 정보랑 관련이 있어 없어? 있죠. 이 x바들의 뭐가? 평균이 쟤랑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요 녀석들의 평균을 구하면 요게 나오는 거겠죠. 됐나? 그래서 우리는 요 x바를 가지고 expectation x바라는 값을 구할 수만 있으면 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어떻게 추정하는지는 또 5분 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선생님 이거 3번 문제 빼놓고 넘어가가지고 이거 하나 풀고 다시 돌아올게요. 3번. 이거 하나 풀고 다시 내용을 돌아오겠습니다. 자, 터키야. 좋네. 하나 남았다. 자,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음료수의 용량이라는 게 지금 주제입니다. 자, 평균이 얼마고 표준편차가 얼마인 정규분포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이렇게 생긴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은 음료수들이 들어있는 거 맞니? 맞니? 그리고 그 음료수 용량을 편의상 X라고 부르겠습니다. 됐나? 그럼 X는 뭐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되게 많은 X들이 있겠죠? 맞죠? 자, 그 녀석들이 근데 무슨 분포래?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규 분포라고 하네요. 그리고 평균을 구해놨는데 우리는 걔를 모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게 15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 5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맞나? 그리고 우리는 정규 분포가 나오면 이렇게 기호로도 표현할 수 있죠.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왜? 평균은 그 가운데에 있는 선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거고 표준 편차의 값에 따라 모양이 정해지잖아. 뾰족한지 너부대대한지. 맞니? 뾰족한 애랑 넓적한 애 중에 누가 표준 편차가 더 커?
넓적한 애가 더 평균으로부터 많이 커져 있으므로 더 크게 나오겠죠. 어쨌든 얘를 쓸 땐 150,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건 분산.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중에서 몇 개를 100개를 뽑아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저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가 조사해 볼 수는 없으니 100개만 뽑아가지고 상태를 좀 조사해 보겠다는 뜻인가 봐. 물론 이 모평균이나 이런 거를 원래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문제를 그냥 만든 겁니다. 자, 표본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 녀석의 평균을 우리는 x바라고 부를 수 있고 요 녀석의 분산은 얘랑 똑같다 그랬죠? 5의 제곱. 그리고 요 녀석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또 얘랑 똑같으니까 5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아니 근데 요 x바라는 거는 뭐 얘가 어디서 뽑혔냐에 따라 변할 수는 있지만 x바들을 가지고 다 평균 내보면 그것은 무엇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x바들의 평균은 모평균인 150과 같고요. x바들의 분산은 모 분산을 뭐로 나눠준 거랑 같다? n. 그러면 25를 n으로 나눠준 거랑 같으니까 얘는 4분의 1일 거고 뭐 굳이 시그마까지 구해주면 얘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는 2분의 1이다 라고 x바에 대한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는 상태인 거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그 표본 평균들의 뭔가를 묻고 있네요.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149부터 x바가 150인 요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맞니? 151이냐? 그래야 자, 맞니? 자, 그럼 봐봐. 익혀놔! 정신 차려, 저거. 저거 깰 수도 없고. x바는 확률 변수죠? 무슨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지? 야, 음료수의 용량은 보기로 만들 수 있나? 있어 없어? 없잖아. 150부터 150.1 사이 150.1부터 150.2 사이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 용량이 어떻게 다 같겠니?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의 키나 우리의 몸무게처럼 띡띡 이렇게 끊어서 할 수 없는 그런 변수인 거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말 없어도 애초에 x바들은 무슨 분포라는 걸 알고 있으니 그래, x가 정규 분포든 아니든 x바들은 무조건 정규 분포라고 했지? 이해됐나? 그럼 여기 있는 x바들은 지금 어떤 애들인 거야? 이렇게 생기고 그 분포는 이렇게 생긴 종 모양의 어떤 곡선인 분포인 거죠. 근데 이 가운데가 지금 얼마인 거고 요게 모평균과 똑같으니까 150인 거고 얘가 이렇게 좀 퍼져 있는 정도는 뭐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됐나? 자, 근데 문제에서 이 녀석의 확률을 물어봤는데 정규 분포의 확률은 뭐 숫자를 대입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뭘 구해주는 게 확률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149부터 여기 151까지의 넓이를 갖다가 물론 이 양쪽 넓이 같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이게 내가 구하는 확률이랑 같다라는 거 알겠니? 왜요? 이 전체 넓이가 얼마일 거기 때문에 그거 분의 이 넓이가 확률인데 전체 넓이가 1이면 그냥 이 넓이가 확률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저런 곡선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미적 원에서 뭘 했니? 정적분을 했죠. 근데 지금 이게 무슨 함수야? 아니, 이 함수가 좋아요. 이 지수함수다, 알겠니? 지수함수인데 아주 식이 그지 같은 지수함수야.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 할 수가 물론 뭐 한두 달 뒤에 할 수 있겠지만 아직 할 수 없고요. 할 필요도 없어. 심 안 나와 있잖아. 우리 외우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 넓이를 또 이거만 구해, 문과도 구해. 그러니까 이걸 정적분으로 풀라고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므로 너희에게 정적분을 통해 풀라고 하지는 않아. 알겠니? 됐냐? 대신 이 넓이는 모르지만 이거 말고 평균 얼마? 0. 시그마 얼마? 1짜리 그래프의 넓이를 어떤 위대하신 분이 다 구해놨죠. 0.01 단위로 다 구해놨어.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얘를
그 구해놓은 넓이를 활용해서 지금 풀고 싶다는 뜻이지. 그리고 걔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죠. 하지만 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아니지. 됐나? 근데 우리는 앞서서 여기 있는 모든 자료에 무슨 짓을 해주면 평균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무슨 짓을 해주면 표준 편차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 됐나?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녀석을 x바라고 할게요. 여기서 x바가 나오니까 x바라는 녀석을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작업을 표준화라 부르고요. 아주 중요하니까 꼭 외우길 바래. 근데 식을 외우지 말고 의미를 좀 외웁시다. 자, 지금 평균이 얼마지? 그러면 모든 자료들에서 똑같이 얼마씩 빼주면 그러면은 얘의 평균이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얘는 그대로 같이 옮겨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x바에 전부 150씩 빼줄 겁니다. 됐나? 자, 그러면은 그 150이라는 건 실제 x바의 평균이 된다라는 거 알겠니? 자, 그럼 이 작업을 통해 나는 지금 평균을 얼마로 만든 거야? 0으로 만들었으나 얘의 뾰족한 정도는 표준 정규 분포랑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알 수가 없죠. 자, 만약에 이 녀석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아니지. 저 녀석의 표준 편차가 5였어. 여기다 얼마 곱해주면 돼? 여기 3 곱해주면 여기 3 곱하잖아. 여기에 5분의 1 곱해주면 이거 1 되는 거 알겠니? 간단하게 말하면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게 A였다고 치자. 그럼 여기 얼마 곱해주면 돼? 그게 A로 나누는 거지. 됐나? 여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무엇으로 나눠주면?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러므로 분모에는 x바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 이해하고 암기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자료들을 수정해주면 이 녀석을 보통 우리는 Z라고 부르고요.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이해됐나? 요거 기억합시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x 빼기 m, 여긴 시그마 이렇게 쓰는데 m과 시그마를 외우지 말고 얘의 평균, 얘의 표준 편차라는 거 꼭 압시다. 콜? 네. 이거 말로 외우면 나중에는 뭐 금방금방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자료를 표준화 시킬 겁니다. 알겠니? 저 자료들에서 모두 얼마씩 빼주고 150씩 빼주고 얼마씩으로 나눠준다? 2분의 1로 나눠준다는 말은 얼마 곱하는 거랑 같아? 그러면 그 짓을 해주면 쟤는 자 150을 빼주면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거기다 2 곱하면 마이너스 2. 자, 가운데 있는 녀석은 Z라고 바뀔 거고 쟤는 2가 된다라는 거 알겠니? 자, 그래서 문제에서 0부터 얼마까지 넓이를 알려줬어? 2까지의 넓이가 0.477이라고 알려줬죠? 맞냐? 자, 그래가지고 내가 구하는 넓이는 0부터 2까지를 몇 번 해준 거랑 같아? 여기 여기 2구요. 요렇게 생긴 요 넓이랑 요 넓이는 어떻다? 같다. 그러나 모양이 같은 건 아니다. 됐니? 그래가지고 149를 요렇게 151을 요렇게 바꿨고요. 0.477을 몇 배 해주면 된다? 2배 해주면 된다. 되니? 자, 그리고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한 거지만 다 까먹었을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사실 표준화 시킬 필요 없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에 지금 거기 0.5, 1, 1.5, 2라고 써있는 그 4개의 동그라미 좀 치자. 자, 앞으로 값이 쉬우면 표준화 안 시킵니다. 거기다 쓸게요. 시그마의 개수. 시그마의 개수라고 좀 쓸게. 그리고 이해해라. 자, 시그마의 개수 뭔 소리죠? 자, 지금 평균이 얼마니? 시그마가 얼마야? 그럼 잘 봐. 이 자료는 평균부터 저쪽으로 시그마 몇 개? 2개. 저쪽으로 시그마 몇 개? 라서 마이부터 2까지인 거야. 오케이?
다시. 지금 149부터 151이라는 이 넓이는 이 평균을 기준으로 이쪽으로는 1만큼, 저쪽으로는 마일만큼 같지. 맞아? 근데 지금 시그마가 얼마야? 네. 그러면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얘는 평균부터 시그마가 1로 2번, 1로 2번이다. 됐어? 네. 그 2번이라서 여기가 마이랑 2인 거다. 알겠어? 자, 지금 만약에 이게 151이 아니라 153, 149였다고 치자. 자, 표준화 시키면 자, 150부터 얘는 시그마가 몇 개 들어가 있니? 6까지죠? 얘는 어디까지야? 2까지지. 그래서 마이부터 6까지 이렇게 된다. 무조건. 알겠어? 그럼 뭐 증명하진 않을게. 지난 시간이 아니고 우리 이거 처음 배울 때 사실은 했다. 니네가 멍 때릴 때. 알겠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써먹어. 표준화는 사실 문제에 따라 시킬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알겠죠? 그리고 다시 모평균의 추정으로 넘어옵시다. 모평균의 추정. 자, 좀 전까지 구하던 이런 거는 원래는 모평균이나 모표준편차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의미가 없는 일이라 그랬지? 맞냐? 그쵸? 자, 그래서 실제로는 표본에서 주어진 어떤 정보를 통해 저 녀석을 추정하는 게 원래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모집단에 대해서 원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뽑은 표본의 평균과 이 표본의 표준편차나 분산은 알 수 있어. 그 뽑은 자료들은 조사할 수 있다고. 근데 이 하나의 분산은 저 분산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왠진 모르지만 배웠고요. 이 녀석의 평균은 저 녀석이랑 같진 않으나 분명 상관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통해 우리는 거꾸로 저거의 그 평균을 추정할 거야. 어떻게 관련이 있니? 이 녀석들의 평균이 무엇과 같다? 이게 무엇과 같다? 쟤와 같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 거꾸로 추정을 좀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쌤이 지금 여기다가 어떤 식을 갖고 이제 장난질을 좀 할 건데, 자, 그 장난칠 식은 바로 181페이지의 중간에 있는 일단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식입니다. 자, 그 식 암기할 건데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아주 큰 두 줄이다. 헐. 지금 쌤이 알려주는 거 잘 적길 바랍니다. 빈 공간이라든지 노트라든지. 그리고 그걸 이해해야지. 그냥 그거 땡으로 외울 놈들은 나중에 가면 뭐 다 까먹겠죠? 이거 그냥 요 앞에 있는 거 대충 보고 그 뒤에 있는 예제에다가 숫자 대입하잖아? 다 나오거든? 근데 시험 기간에 그게 안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지금 잘 배워놔. 제발. 그래서 지금 예제 풀린다고 쉽다 하지 마. 너네 외워지겠니? 지금 하는 걸 잘 봐야 돼. 자, P라는 말은 확률이라는 뜻이죠? 맞니? 자, 요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확률. 자, 내가 저 표본의 평균을 현재 구했어. 오케이? 근데 그 표본의 평균을 구했는데 그 표본의 평균은 오늘 나오겠죠? 얼마가? 맞지? 근데 그 얘를 그냥 모른다라고 칠게. 지금 구하기 전이야. 그냥 자료만 뽑아놓은 상태야. 그 자료들을 대충 보니 마이너스 K라는 어떤 값과 K라는 값 사이에 얘가 있을 확률이 0.9다. 이렇게 그냥 말할. 다시 자, 이 식 읽을 줄 압시다. 이 자료가 간단히 말하면 얘가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이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X바는
95%의 확률로 얘랑 얘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95%라는 숫자는 사실 되게 중요한 숫자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X바라는 녀석이 무슨 분포랬니? 무조건 정기 분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K고 여기가 K야. 그리고 이 넓이를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다는 뜻이야? 0.95가 나왔다는 뜻이야. 그럼 내가 표본을 지금 안 뽑았지만 내가 저 안에서 표본을 이렇게 좀 뽑아서 걔네로 평균을 구하면 한 95%의 확률로 요 안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해도 되죠. 됐나? 또는 이거를 조금 넓혀서 뭐 한 요 정도부터 요 정도까지 하고 이 넓이를 구했더니 0.99가 나왔다고 한다면 99%의 확률로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은 요 녹색 안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이걸 100%로 하면 완전 무한대로 가는 거 알지? 100%라는 건 사실 하기는 힘든 거. 됐나?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95%나 99% 정도가 좀 의미 있는 숫자라 잘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말은 이거야. 자, 내가 어떤 표본 평균을 골랐을 때 요 노란 영역의 넓이가 0.95고 그 값이 마이너스 K부터 K라면 얘가 요 안에서 등장할 확률은 0.95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되니? 요거 이해됩니까? 시작은 조금 삐끗하게 하네. 다시 좀 할게요. 근데 우리 X바라는 거 갖고 넓이 알아보자. 몰라요. 다시 X바는 정규분포라며? 근데 X바가 무조건 표준 정규분포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Z라고 이렇게 할게. 콜? 자, 그럼 이렇게 해도 되죠? Z라는 애가 마이너스 K와 K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다? 똑같은 말이다. 됐니? 근데 좀 전에 X바일 때는 사실 X바는 그 평균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모두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좀 이상한 애라면 얘는 내가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알고 있는 형태인 거야. 그쵸? 자, Z라는 녀석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다. 콜? 오케이, 이상한 문자, 이상한 식이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는 X바라는 녀석의 그래프의 모양은 알아볼라. 몰라요. 그래서 X바를 뭘로 아까 바꿨어? 이해되니? 다시. X바라는 녀석이 정규분포라는 건 알고 있으나 그 녀석의 모양이나 그 녀석의 넓이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 없어서 걔를 무엇으로 바꿨던 거야? Z로. 됐니? 그럼 생각해보자. Z를 다시 X바로 바꿀 수도? 그래서 나는 이 식을 X바에 대한 식으로 조금 바꿔보려고 해. 되나? 이해됩니까? 자, 아까 어떻게 썼냐면 X바라는 녀석에서 뭘 뺐죠? X바의 평균이라고 내가 굳이 지금 말로 쓰는 이유는 이게 말이 중요해서다. 나중엔 이렇게 안 쓸 거지만. 알겠나? 자, 이렇게 되면은 이 X바는 평균이 얼마가 돼버렸어? 미안, X바가 아니고 이 녀석은 평균이 0인 자료가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다 뭘로 나눠줘 버리면 X바의 표준 편차. 왜 이렇게 말하냐면 문제마다 표준 편차는 몇 종류가 나와? 세 종류가 나옵니다. 뭐? 집단의 표준 편차, 표본 한 개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와. 그래서 이해되니? 그 중에 요 녀석을 써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시그마라고 하면 헷갈립니다. 알겠지? 요 말을 꼭 기억합시다. 됐나? 네. 자, 근데 X바의 평균은 지금 내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이 X바의 평균이 무슨 평균인 것 같아? 근데 걔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X바는 내가 아마 구한 어떤 평균일 거야. 맞지? 30일 수도, 150일 수도, 17일 수도 있는 어떤 내가 구한 자료겠죠? 자, 그래서 얘를 X바에서
m을 뺐다라고 말해도 되고 요 m은 사실은 x바의 평균이지만 공교롭게도 걔가 무엇과 같은 거야? 모평균과 같은 것 뿐이야. 그리고 나는 얘가 지금 얼마인지 궁금한 거고요. 맞니? 네. 자, 밑에 있는 x바의 표준 편차는 x바의 분산은 5분산을 뭘로 나온 거랑 같댔어? n으로 나눈 거랑 같댔죠? 그럼 n분의 시그마 제곱이 x바의 분산이지. 맞냐? 네. 그래가지고 x바의 표준 편차는 거기다 뭘 씌운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분모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좀 지저분한 애가 오는 건데 이걸 외우면 안 된다. 이걸 알아야 이게 되는 거야. 알겠니? 분모에 오는 게 x바의 표준 편차임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외우는 행위가 중요하진 않아. 문제에 따라 얼마든지 쟤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보통 Z라고 이렇게 말했었죠? 네. 그래서 Z 대신 얘 써도 되게 안 되게? 된다고. 알겠냐? 얘랑 얘랑 어떤 애기 때문에? 그래서 Z를 거꾸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 알겠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건너뛰시다. 여기서 내가 알고 싶은 건 누구야? N이죠, N. 됐냐? 그래서 가운데 N만 놔두고 다 변형시킬 겁니다. 양변에 얼마를 곱해줘 버리면 요 녀석을 곱해줘 버리면 가운데 있는 얘가 좀 간단해지죠? 이해되나? 네. 자, 그래서 얘가 여기 붙고 여기 붙게 변형할 수 있죠? 중간 과정 조금만 한번 쓸게. 그럼 쟤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리고 이쪽은 x바 마이너스 m 될 거고요. 저쪽은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라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될 확률이 0.95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똑같이. 지금 안에 있는 식만 변형한 거기 때문에 얘가 달라지는 건 없죠? 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누구의 범위니까? m의 범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이니까 양변에 싹 다 얼마 곱해줄까? 마일 곱해도 부등식은 성립하죠? 물론 방향을 바꿔주면. 근데 이거 둘이 마이너스 곱하면 자리만 바뀌는 거니까 똑같네? 그럼 내가 그냥 요 안에 있는 걸 m-x 바라고 써도 사실은 같은 거죠. 그리고 셋 다 얼마를 더해주면? x 바를 더해주면 땡땡땡 p x 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쪽은 m x 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0.95라고 쓸 수 있죠. 됐니?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모평균이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은 몇 프로다? 65%.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됐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아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x바들을 가지고 내가 뽑을 거였는데 x바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 맞아? 근데 x바가 이 끝에서 나왔다고 치면 모평균은 얘보다 얼마큼 작겠어? 요만큼 작겠죠? x바가 저쪽에서 나왔다고 쳐도 얘보다 얼마큼 크겠지? 그러면 이 내가 뽑는 녀석의 평균이 한 이 안에서 나온다고 가정하면 모평균의 범위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다고. 알겠니? 뭔 소리인지 알겠나? 그래서 좀 전에 어떤 그 x바의 위치에 대한 저 식을 모평균의 관점으로 조금 바꾼 겁니다. 오케이? 졸라 지금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식으로 만든 게 바로 그 공간에 있는 식인데요. 그걸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 알겠니? 콜? 뒤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적용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너네가 해보다 보면 중간 과정이 생략돼. 콜?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암기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해를 하는 암기를 하길 바랄게. 자, 뒤로 183 좀 볼게요. 자, 페이지 4번. 자, 신뢰도 95%랑 신뢰도 99 똑같기 때문에 95만 할게.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 보자.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그 전구의 수명을 내가 다 잴 수 있어 없어? 전구의 수명 다 조사하면 그 얼마를 팔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일부만 조사해 보겠다는 소리죠? 자, 표본 조사를 할 건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중 몇 개를 100개를 추출하여 그 100개를 조사하겠다는 말이죠? 자, 근데 100개짜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 뭐가? 자, 그 평균이란 무슨 평균이야? 그 표본 한 개야? 표본 평균들에야? 모평균이야? 다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물어보는 주체는 3개야. 모집단이 있고요. 거기서 하나 뽑아온 표본이 있고요. 그 표본을 갖고 구한 평균들 모두의 어떤 값도 있는 거야. 알겠어? 거기서 물어보는 그 평균과 표준 편차는 누구의 평균과 표준 편차야? 표본 한 개를 말하는 거죠. 구분 똑바로 하라고. 알겠냐? 야, 몇 개 뽑았대? 그 100개를 가지고 평균 낸 거 아니야? 맞아? 그럼 표본 한 개를 가지고 구한 거 이해 됩니까? 이게 대충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강조하는 거야. 알겠지? 표본 평균들로 뭔가를 구한 게 아니라 표본 그 100개짜리 어떤 내가 조사하려는 그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구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expectation x 바가 그거다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뭐라고 써야 돼? 내가 뽑은 그 표본 하나 x 바가 얼마다? 100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표본 한 개의 분산과 표준 편차는 무엇과 같다?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와 같다. 왠지 몰라도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므로 거기서 지금 그 표준 편차가 50이라고 했는데 이 표준 편차는 사실 모표준 편차와도 어떤 거야? 같은 거다라는 걸 내가 알면 되겠죠. 이해됐나?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나 보자.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체 어쨌든 평균 수명 간단히 말하면 모평균 구해라 이 말이죠. 근데 내가 모평균을 알 수 있어 없어? 없고요. 지금 내가 구한 그 표본 하나의 평균이 얼마기 때문에 1000이기 때문에 1000을 기준으로 아마 어떤 범위를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번을 천천히 풀어줄 테니까 그 문제 보면 한 줄로 푼 거 알지? 대입한 거다 그냥 그렇게 풀면 안 돼. 우리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는 내가 하는 과정을 잘 따라가고 좀 적고 너네가 해보길 꼭 바랍니다. 아니고 그냥 외우면 예제는 풀리나 시험 때 다 틀릴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모평균은 이 자료로 추정할 수 있어. 왜냐하면 X바들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나는 이걸 통해 X바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은데 얼마인지는 현재 모르고요. 저 1000이라는 값 근처 어디 있겠지. 저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모분산과 관련이 있죠? 자, 모분산은 현재 50의 제곱입니다. 2500. 이거 표준 편차니까 걔를 뭘로 나눈 거랑 같다? 그러므로 얘는 25겠죠. 맞니? 자, 그리고 저 X바들의 표준 편차는 이거 쉬운 거니까 5라고 우리는 X바들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가 있고요. X바들은 무슨 분포고? 정규분포라. 정규분포에서 배웠던 뭔가를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 되니? 자, 문제에서 자 거기 단이라고 돼 있고요. Z라는 건 표준 정규분포인 거 알지? 자, 첫 번째 절대값 Z가 1.96 이하다라는 말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0.95다라는 말과 같죠? 자, 그걸로 1번 풀 거고요. 두 번째 2.58 가지고 2번 풀 건데 똑같은 풀이법이니까는 1번만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거다. 확률인데 마이너스 1.96보다는 크거나 같고 Z가 1.96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얼마다? 0.95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니? 자, 두 번째 저 Z라는 녀석을 나는 무엇으로 바꿀 거냐면 X바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야.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규분포는 다 Z로 바꿀 수 있지. 왜냐면은 어떤 자료를 평균을 좀 변형시키고 표준 편차를 좀 변형시키면 다 평균 빵 표준 편차 1로 바꿀 수 있거든.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얼마를 변형해주면
내가 구하고 싶은 다른 정규분포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라고. 지금 표준화를 거꾸로 하고 있는 거다. 되나? 자, 그래서 우리는 X바라는 녀석들로 표준화를 시킬 거야. X바라는 요 녀석은 저 녀석 모두에서 저 녀석들의 뭘 빼주고 평균을 빼주고 빼기 X바의 평균을 갖다가 빼주고요. 누굴로 나눠준다면 X바의 분산 아니다. 표준 편차로 갖다가 나눠준다면 이게 누구랑 같다? 항상 Z랑 같다라는 게 표준화야. 알겠니? 자, 그리고 X바가 지금 얼마 나온 거야? 1000이 나온 거고요. X바의 평균은 내가 알아 몰라? 모르니까는 M인데 요 M이 뭐와 같다? 모평균과 같다라고 한 거야. 됐나? 자, 그 다음에 X바의 표준 편차는 현재 얼마? 자, 이거를 대충 외우면 선생님 이거 근데 루트 N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지랄 하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퉁쳐서 걔가 X바의 표준 편차라는 뜻입니다. 알겠니? 자, 그러므로 Z라는 요 대신에 이런 숫자를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좀 변형시켜 주면 마이너스 1.96보다는 5분의 1000 마이너스 M 1.96. 자, 이런 식이 성립할 확률이 0.95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안에 있는 그지 같은 식이지만. 됐나?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식을 조금 변형해서 가운데 누구만 남길 수 있다? M만 남길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마일 곱해주고 자리 바꿔도 되죠? 그 말은 M과 1000의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거고요. 바꾸고 들어갈게. 마이너스 1 곱한 과정을 생략한 겁니다. 자, 다 얼마 곱해주고 5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9.8인가? 9.8이네요. 자, 그래서 한 줄만 더 쓸게. 마이너스 9.8보다는 크거나 같고 M-1000이 9.8보다는 작을 확률은 0.95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 다 얼마씩 더해주면 1000씩 더해주시면 얼마냐? 990점이 보다는 크고 1009.8보다는 작을 확률이 0.95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알겠니? 네.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뽑은 자료의 평균이 1000인 걸 보니 모평균은 몇 프로의 확률로? 95%의 확률로 저 안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 알겠니? 물론 이럴 때 오차를 몇 프로라고 하게? 5%. 하지만 내 말은 5%는 틀릴 수 있어. 왜냐면 나는 요 안에서 나온다고 가정한 거니까. 그러니 그럴 때 내가 하는 말의 신뢰도를 95%라고 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신뢰 구간이라고 부른다. 알겠니? 헐? 네네. 그래서 1번 95%의 신뢰 구간 구해라 라고 했으니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이 부등식을 세워주면 된다. 알겠니? 네. 맘 같아서 뒤에 있는 문제 다 풀고 싶긴 한데 시간 조절이 조금 안 돼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자고. 끝!